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거거든요. 뭐 이미 예습하거나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자, 42번 문제뿐만 아니라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2분을 더 드릴게요. 못 푼 학생들 푸시고 봐봐, 얘들아. 다 푼 학생들은 28, 29페이지 넘어서 30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스스로 구조도를 그리는 거고, 또는 선생님 구조도 그리면 돼요. 가급적 여러분 구조도 그리고 선생님 구조도 그려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여러분 구조도 선생님 구조도 비교. 수업시간 필기 내용 정리. 그리고 여기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지금 수능 접근법, 접근 틀에 있어서 여러분의 문제점들, 원인 해결책을 여러분 성찰 정리해서 쓰는 공간. 됐죠? 그래서 지금 필기할 공간은 이렇게 최대한 충분히 넣어놨기 때문에 지문에다 필기할 것들도 있고, 지문 필기 공간이 불충분할 때는 여기다. 오케이? 자, 못 푼 사람은 쭉 푸세요. 그리고 다 푼 사람은 일로 와, 일로. 여기부터 잡아요, 여기부터. 다 푼 사람은 필기하세요, 필기. 못 푼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문제 푸시고. 한 3분 정도 더 드릴게요. 1분 잡아주면 돼. 자, 뭐 필기도 다 끝났으면 42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42번은 정상적으로 풀면 정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서 논란과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문이었어요. 문제는 그 논란과 이슈들이, 야, 진짜 아직도 28년 전 수능 출자는 그 당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답이 없는 거지. 그냥 도태 수준이 아니라 멸절됩니다. 멸절. 어디 잡고 있어? 여기 잡고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아, 마지막 잡고 있는 거야? 네. 오케이. 가운데 잡고 있다고요? 자, 일로 오세요.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기존에 굉장히 잘못됐었던 통념이 뭐냐면, 모든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거든. 옛날 시험은 그랬을 수 있어. 제발 좀, 아니 이 시절 시험을 왜 얘기하냐고요. 28년 전 시험을 왜 얘기하냐고요. 잘 들어. 우리가
지문 근거에서 선지 판단을 하는 게 매우 한계가 크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이 접근은 이제는 그만이야. 물론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 수업 시간 듣다 보면 잡힐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고를 초월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라는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1등급 또는 적당히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저 적당히 할게요. 알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제 역할은 정확하게 평가원의 마인드셋을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여러분이 매우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한으로 아끼면서도 국어에서 100분이 100, 최소한 국어 과목에서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을 갖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은 그걸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면 여러분 성적은 변함없이 익숙한 성적이 나오겠죠. 뭐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안 힘든 방법은 가는 길이 서로 같을 때야. 잘 봐. 이게 아니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능 출제 원칙은 EBS를 연계해서 출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출도 연계한다고 했어요. 사실 기출 연계라기보다는 문제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심지어 평가원 공문서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될 거니까 제가 카톡으로 방금 설명도 드렸고 올려드렸었던 학습방법 안내라는 문서를 볼게요. 이게 보통 1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오는데 제가 재작년 애들이구나. 재작년에 이제 부산 애들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되게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들고 와. 선생님 이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뭐가? 그러면서 봤더니 저도 정말 소름이 정말 끼쳤던 게 평가원에서 가능색의 짐을 여기다 실어놓고 설명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잘 봐요. 자, 이거요. 펴 빨리. 띄워 빨리. 창에다 띄워놓고 봐도 좋고 출력한 걸 봐도 좋아요. 잘 봐. 바로 넘겨보시면은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 왼쪽이 머릿말. 보세요. 머릿말 보시면 그 아래 내용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하 수능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과정의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졸라게 중요한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라요. 2단락 첫 줄, 현관펜 밑줄, 교육과정 기반 출제 원칙. 보이니? 써. 밑줄 쳐, 현관펜. 교육과정 기반 출제 원칙. 거기다가 파란색 펜으로 적어두세요. 시험 범위. 수능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 출제 내용을 일치시킨다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2014학년도에 개정수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 나온 말인데 이 전까지는 시험 이름이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탐구 2였어요. 물론 이제 수리탐구 2는 이제 사탐과탐이었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래서 심지어. 그런데 이때부터 언어가 아니라 국어 시험으로 바뀝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뭔가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음에도 얘기했죠.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10년 동안 에이스였던 사람들이 12년 정도 국어만 파다 보면 되어 있는 게 교육과정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이에요. 1년에 많아야 한 두세 명이에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거의 섬처럼 돼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 뇌피셜 졸라게 얘기합니다. 좋아. 아니,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해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치자. 그럼 이게 일반화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 왜 특수한 경우를 검증도 안 거치고 일반화를 하시냐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물론 길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애가 저기 오산 같은 데서 멈출 수가 있다고요.
서울로 갔었어야 되는 애가 저기 이상한 뭐 대마도 이런 데로 갔을 수도 있는 거라고. 길을 잘 드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언어 영역 시절에 출제되던 양상은 이런 느낌이었다면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거의 8년 지났죠. 9년 차죠 이제. 그러면 완전히 평가원에서 의도한 그 설계 흐름이 세팅이 딱 된 거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 출제 내용을 일치시키겠다. 이제 국어교육학에 기반한 국어 시험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그러면 3단락 뭐다? 수험생 학부모님들께 전달드리는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세요 라는 내용. 4단락 보시면 봐. EBS 두 번째 줄 특히 라고 하면서 강조하죠. 수능 EBS 연계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수능의 총체적 본질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정과목이요. 넘어가서 7페이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용 나와 있는데 11페이지부터 국어 영역 시작이에요. 자, 2020학년도 거기 때문에 11페이지 넘어가서 가 시험의 성격 빨리 찾아. 11페이지 가 시험의 성격. 국어 영역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시작을 하죠. 거기다가 파란색 박스 치고 시험 범위. 평가 목표 개간의 2020학년도 국어 영역 평가 목표는 2009 개정교육과정 목표와 내용 박스 치고 시험 범위. 올해는 2015. 자, 올해 시험이 2015 개정이고요. 이 시절은 2009 개정교육과정 시험 범위 세팅을 하고 있고, 내용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화법, 장문, 독서, 문법, 문학 11, 12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대강 여러분이 화법, 장문, 독서, 문학, 문법은 모르는 학생들 없죠. 올해부터 언어 매체, 화장문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드릴 테니 제발 이상한 쌉소리 듣고 다니지 마시고. 그런데 뒷장 넘어가서 13페이지 오면 행동 영역이라고 여러분이 생판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휘 개념,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비판적이에, 적용 창의력. 잘 봐. 우리 수능 국어 시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독해력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욕 한번 합시다. 아니 씨발 누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누구 피셜이에요? 누구한테 그 얘기 듣고 다니시는 거야? 도대체 독해가 뭐냐고요. 여러분, 평가원은 독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조금 가장할까요? 여기에 독해라고 키워드 쳐봐. 안 잡혀. 키워드가. 왜냐하면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독해라는 표현으로는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한테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의 일부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논리 일부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일부라고 하면요. 거의 모래알 수준이라고 반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휘 개념 능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적용 차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 시험의 본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읽고 문제 풀고 답 낸다고. 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왜? 그렇게 해서 또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참 대단해. 문제는 굉장히 나는 그게 고생스럽고 때때로 매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봐봐. 구체적으로 14페이지부터 학습 방법 해가지고 등등등이 나와 있는데 쭉 넘어가시면은 독서가 있습니다. 20페이지 독서 찾아주세요. 이거는 내가 100이면 100 듣는 말이야. 자, 20페이지 와. 독서. 거기에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표가. 구분 학습 방법. 표의 왼쪽 구분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독서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죠. 독서란 게, 즉 평가원이 생각하는 독서란 무엇이냐? 오른쪽 표 봅시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독서의 성격과 기능 이해하고 가치 성찰하기. 뭐 그런 얘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밑줄 쳐봐. 의사소통. 독서라는 건 뭐라고? 의사소통하는 거죠. 글 쓴 사람과 여러분 독자 사이에서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를 봐. 밑줄.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 밑줄. 여기서 턱 걸리는 단어가 있죠.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 100%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학생들이면 턱 걸리는 단어.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의 대화적 활동이야. 이건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100%턱 걸려요. 배경식으로 수능 국어 푼다고 배운 적 없죠? 그래서 만점자가 65명이고 151명인 거예요. 잘 들어. 배경식으로 수능 국어 풀어야 됩니다. 그게 평가원의 생각이요. 아, 있잖아, 여기. 내 피셜? 내 생각? 평가원 오피셜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어요.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면 누구나 다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문서예요. 국가공문서. 여기에 명백하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니, 이거 없이 문제를 푼다고요? 이걸 전제하지 않는다고? 지문에만 근거가 있다고? 배경식 없으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복수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단순하게 나한테 물어봐. 그럼 배경식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식을 묻는 시험은 또 아니야. 근데 지식을 묻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식이 없으면 틀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씩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출제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가 되게 빨리 보여요. 빠른 학생들은 2주, 3주 만에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2주 수업 듣고 3주 수업 듣고 2등급, 3등급 맞다가 1등급 떠서 의대 갔어요. 서울대, 공대 갔어요. 그런 애들이 매년 나오는 거야. 내 수강생들 보면. 진짜 여러분 주변에 그런 형들 있어요. 보면. 내 수업 듣고 왜? 배경식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대화적 활동을 하라 그랬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EBS와 기출을 이런 식으로 엮어내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그거를 예시적으로 보고 체화 적용 되네? 체화 적용 되네? 내가 자료는 또 엄청나게 많아. 줬더니 하더니 어느 순간 애들이 3등급, 만년 3등급, 4등급짜리 애들이 2주, 3주 수업 듣고 100분위가 97, 98, 99를 찍고 있는 거라고. 그거 하기 싫으면 여러분 선택 그건. 됐어, 여기까지. 계속 봐. 그럼 이제 뭐냐. 쭉 넘겨보시면요. 29페이지에 그러면 우리는 수능과 EBS 이렇게 연결할게요 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잘 봐. 42번 문제가 복수정답 세팅이었지 딱. 거기 넘어가서 35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보이냐? 33페이지에 딱 비문학 지문 한 지문 실어놓고 그게 뭐야? 가능세계예요. 19수는 가능세계 치고 나서 하도 난리니까 바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온 공문서가 우리 이거 EBS 연계해서 냈다고. 연계해서 낸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뭔 복수정답이야. 우리 이렇게 연계해서 냈으니까 답은 그냥 쉽게 몇 번 하나인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 라는 평가원의 굉장히 점잖은 또 그 분야에 있어서 지구상 1등 전문가들의 정말 점잖은 신사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42번 문제 딱 박아놨지. 34페이지 보면은. 보여요?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 이 42번은 지문에만 근거하면 답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이거야. 너희가 지문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모순관계는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는 성립인데 둘 다 참이거나 T는 true, F는 false, 참, 거짓, 거짓, 참 둘 중 하나 반드시 참인데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은 불가. 반대관계는 둘 중 하나 참 가능, 둘 다 참인 것 불가. 하지만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 이라고만 설명을 해놔요. 이 녹색만 수능 지문에 나왔다고. 정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터져나간 거야. 애들아 봐봐. 원래 이거는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었고요. EBS 연계교재에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교재 바로 실어놨거든. 우리 본교재로 간다 이제. 자, 우리 본교재로 가서 32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본교재 32페이지를 보시면 수특 75페이지 있었던 내용인데 내가 간략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의 비교 대조가 글의 주제예요. 그럼 모순관계는 뭐냐? 대립항 이항관계. 근데 봐봐. 모순이라는 어휘를 생각해 보세요. 어휘도 일종의 배경지식이죠? 모순은 뭐야? 동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P와 나P? 얘들아, 너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합과 명제를 배웠으면 전체 집합 U 전부 다 참이면 P, 나P 둘 다 참이에요. 하나가 참이라고 하나가 거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그걸 왜 설명해 주냐면 지문 뚫다 보면 필요해요. 다시 모순관계는 뭐라고? 이항관계라고. P와 나P는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하나만 성립할 수 있겠죠. 끝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동시성립 안 되겠네. 자, 반면에 반대관계는 삼항관계인데 예를 들면 춥다 덥다 가운데 중간항 적당하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춥다가 참이면 당연히 얘네는 거짓. 덥다가 참이면 당연히 얘네는 거짓. 당연히 추우면서 더운 건 할 수가 없어. 근데 봐.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지. 왜? 적당하면 되잖아. 맞잖아. 적당하면 춥다 덥다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은 이 지문은 모순관계 반대관계를 비교한 지문이고 배중률은 이항관계인 모순관계에만 적용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본교재의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봐봐 얘들아. 2번 문제 딱 봐봐. 아예 문제에서 1, 2, 3, 4, 5번에서 모순관계, 반대관계 다 박아놨지. 그리고 봐봐. 4번 문제 1번 선지,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봐. 배중률은 모순관계, 반대관계. 배중률은 모순관계, 배중률은 모순관계. 즉 배중률을 어디다 적용하는지까지도 다 다뤘지. 그러면 이미 연계교재를 수능 출제한다 그랬고 연계교재에서 이걸 다 다루고 있는데 수능이 이걸 왜 다 얘기를 하겠어요. 평가원의 생각은 독자의 배경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고 EBS 이미 연계한다 그랬고 EBS를 학습한 애들한테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애들이 당연히 EBS 연계 학습했으니까 모순관계 반대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 얘만 들고 와서 문제 내면 당연히 맞추겠지. 뭔가 다 틀렸네. 뭔가 표점에 150점 나왔네. 국어 표점 150점 나오고 수학 가형 4등급인데 의대를 갔네. 막 물리학회 난리 났고 사람들 난리 났네. 쌍욕박네. 이렇게까지는 어렵게 안 낼게요. 하지만 만점자는 씨발 거 다음 시험이 65명이고 올해 수능이 151명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3년 동안 죄송해요. 욕 좀 할게. 3년 동안 분신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국어시험이 만점자가 수능이 148명 바로 6월이 65명 그리고 올해 수능이 151명 아니 3년 동안 이래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발전이 없고 왜 이렇게 진화가 없고 왜 이렇게 개화가 늦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잘 들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또 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세대, 여러분 부모님들은 본 적도 없는 세대, 상상도 못한 세대가 온다니까. 잘 들으라고. 아까 대충 봤지. 농업혁명 오면서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했죠. 그때는 그냥 아예 짐승처럼 살았을 거야. 수렵채집하면서. 그러다가 문명을 이루면서 인간이란 게 됐을 거야. 자, 산업혁명 거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은 육체 노동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없는 존재가 됐어.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노동에서도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뒤면 택시기사 다 없어집니다. 왜? 여러분 70살, 80살 먹은 할아버지들이 운전하는 택시가 안전할까? 과연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할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안전할까?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할까? 개인적 편향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판사의 판결이 정확할까? AI 판사가 정확할까? 당연히 AI가 정확할 수밖에 없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오질 못하니까 존치되고 있을 뿐 어느 순간 법과 제도가 따라오면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진다니까. 아예 다른 시대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런 시대를 대비시켜야 되는 교육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이거 다른 차원으로 학생들을 빨리 넘겨줘야 되겠다는 조바심도 들 것이고 수학에서 하겠어요? 정보 처리 과목인 국어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 아예 성격이 바뀌었는데도 왜 아직도 그 옛날 거를 하고 있냐고. 심지어 3년 전부터 그랬는데 심지어 7년 전부터 그랬는데 심지어 3년 전부터는 만점자도 148명, 65명, 151명이면 이제 좀 알아먹어야지. 나 아직도 이러고 있어. 여러분 선택이야. 근데 이 수업을 들은 건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들보다 앞서갔다고 생각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가능세계 논란의 종점입니다. 평가원이 이미 오피셜한 자료로 내놨어. 뭐야? EBS 연계했어? 이거예요.
바로 42번 해설을 해드릴게. 잘 봐. 자, 42번 지문에 근거하면요. 이렇게 돼요. 1번 선지. 파란색 펜 들어. 29번 문제다. 29페이지로 가, 29페이지로. 파란색 펜 들어. 41번 선지. 가능세기 완결성에다가 배중률이라고 적어주시고 1번 선지 세 번째 줄 둘 중 하나 반드시 참 동그라미. 화살표. 1번 선지의 가능세기 완결성 위에다가 배중률 세 번째 줄에 반드시 하나 참에다가 동그라미 화살표 연결. 독립성 동그라미 다른 세기로 이어질 수 없겠군 동그라미. 그래서 1번 선지는 맞아요. 즉 여러분이 지문을 보고 연결을 지었으면은 완결성, 배중률 둘 중 하나 참이다 맞고 독립성, 독립되어 있다 맞고 2번 선지. 마찬가지로 포괄성. 자, 포괄성은 좀 이따 뚫어보셔야 알겠지만 1에서 99%라고 써놔. 그러니까 포괄성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포괄성이라고 그랬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빵 퍼센트. 어떤 학생도 연필을 안 쓴다. 연필 쓰는 가능세기는 없어야지. 세 번째 줄 존재한다 X. 그래서 2번은 아웃이에요. 포괄성. 적용해보면 아웃. 3번 선지. 완결성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동그라미. 세 번째 완결성. 배중률 쓰는 거죠. 둘 중 하나 반드시 참이다. 얘도 맞아. 정답이 벌써 2개 나왔어요. 4번. 가능세기 포괄성에 따르면 1에서 99%. 두 번째 줄 끝부분. 가능세기가 존재하는 군 1에서 99%. 4번도 포괄성에 따라서 정답 맞아요. 그래서 작년 19학년도 치는 애들이 정답이 세겠는데요. 애들이 그러면 강사들도 부안해동 해가지고 4번이 되는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내놓기 시작하거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복수정답 이제기하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현실과 팩트를 짚는 것 뿐이지. 잘 봐. 근데 평가는 어떻게 출제했다고? 이거라니까. 배중률은 이항관계인 무슨 관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미 EBS 연계교시 냈잖아. 이미 애들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보기는 무슨 관계? 반대관계예요. 보기는 반대관계니까 배중률을 적용하겠어 못하겠어? 못해. 그래서 1번 선지. 완결성에 따르면 배중률은 보기 반대관계로 적용할 수 없음. 아웃. 3번 선지. 완결성, 배중률, 보기 반대관계로 적용할 수 없음. 아웃. 남는 정답 4번 끝. 그냥 깔끔하게 그냥 4번 찍으면 뭔가 이렇게. 이걸 왜 틀립니까? 왜 틀리겠어요? 수능 1도 모르니까. 수능 1도 모르니까. 네, 진짜 이건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싫은데 그래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피해자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난 뭐 정의, 도덕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사실 팩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미 EBS 연계교재에서 이렇게 다뤘고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해버리니 정답 4번 당연히 나오지 이러면서 끝난 시험이야. 자, 그러면 꼭 이런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EBS 외워야 되나요? 아니라고.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왠 줄 알아? 자, 봐봐. 평가원에서는 그러면 해결 방법을 보여줘야 되잖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얘네를 대립시키면서 봐봐. 이게 복수정답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꾸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복수정답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야, 너희가 얘기하는 그 논리는 너희 논리학 전공한 거 맞니? 같은 입장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얘기하는 건 전통적 인식론자란다.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판단 불가라고 얘기만 하는 전통적인 거야. 그런데 자꾸 문학도 뭐 논리적이지 않네 어떤 개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능시험 발문을 보면 항상 가장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 정보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다 보면은 100%, 0% 이건 깔끔하게 나오겠지만 확률적으로 선지를 판정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90% 정답인 놈, 80% 정답인 놈, 70%, 60%, 50% 정답인 놈이 있으면 가장 틀린 선지는 얘가 정답일 거고 가장 옳은 선지는 이게 정답이겠지. 베이주주의자적 사고, 베이주주의자는 심지어
통계학자들이라니까, 통계학자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옳은, 가장 그른 사고를 하는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잘 들어.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는 공부도 족도 안 했어, 대학 가서 보면. 지문 근거에서 선지 판단하는 것만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초등학생도 문제 푼다, 눈 있으면. 단어 찾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야? 이미 28년이면요, 여러분. 여러분, 28년이면 잘 봐. 1876년 강화도주야. 1904년 한일협약. 우리나라가 되게 약소국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일지 모르나. 그 당시 일본 군대가 15만이었고요. 우리나라 군대가 3만, 4만이었어요. 여기다가 러시아랑 합쳐서 혹은 청나라랑 합쳤으면 과연 일본한테 먹혔을까? 그런데 1904년에 일본군 주둔을 허용한다고. 이때부터 나라가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한 조선이 될 거예요. 상투 안 자르겠다고 버티실 거냐고요. 그런 시대라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른 시대예요. 차라리 저 때가 나을 수도 있어. 이제는 여러분, 육체노동, 정신노동 모두 다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고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한 시대가 와버렸어. 봐봐. 저 시대는 정답이 있어. 내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내가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주면은 뉴욕 가서 이렇게 맨하튼강 이렇게 맨하튼 이렇게 쭉 맨하튼 섬 이렇게 주변에 도는 유람선을 타면요. 백발 아저씨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저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 저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 무슨 얘기냐면 저 건물은 1919년에 지어진 제일 높은 건물. 저 건물은 1921년에 지어진 제일 높은 건물이야. 뉴욕은요, 그 마천루가 100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어. 그럼 봐봐. 그 당시 조선은 초가집이에요. 하지만 이미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이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구한말 조선이 더 쉬웠다니까. 왜? 선진국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는 답이 없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제 또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 차원이 다른 정보 처리와 시대가 열린 것. 제발 알아두시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정리한 거 필기를 다시 한번 1분씩 이미 했을 테니, 잠깐 필기 시간 줬냐, 이거? 안 줬지. 오케이. 그러면 2분씩, 그리고 이쪽은 1분만 해가지고 5분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필기하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와서 5분 뒤에 바로 이 지문 뚫어볼게요, 같이. 그리고 첫 수업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풀이나 지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여러분한테 어떤 앞으로의 올바른 국어학습의 방향성을 준다는 초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이후부터 진행되는 수업은 약간 호흡이 빠를 수 있어요. 따라와야 돼. 버티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선배들이 올해 대학을 붙었어. 누구였지? 한양대 갔냐, 걔? 내 수업 다시 듣고 싶다고 하네. 한양대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수업이 자기 인생에 너무 도움이 돼서. 아, 맞잖아. 이런 소리 어디서 들을 거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대학생인데. 올해 대학교 합격했는데 이미 수시로. 난 이해합니다. 근데 나보다 더 좋은 유튜버나 책들이 많아. 정리해서 추천해 줄 거야, 걔네들한테는. 물론 이제 나처럼 정리해 주는 거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과목이 단순히 여러분 수능 1등급 100분위 100의 차원을 넘어서요. 정보 처리 역량 자체가 바뀌면서 이 바뀌는 시대, 이 새로운 시대, 어찌 보면 구한말보다 훨씬 위기인 이 시대에 여러분한테 대안이 될 거라고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 25분이니까 필기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포함 5시 30분부터 시작해서 6시 딱 30분 안에 끝낼 거예요. 필기 잡아주시고 잠깐만 지워주세요.
잡혀요? 네, 봅시다. 28페이지. 자, 일단 형광펜 들고 따라오세요. 형광펜. 자, 첫 줄에, 두 번째 줄에 모순관계 형광펜 밑줄. 그러니까 일단 모순관계에 대한 정의인데 형광펜 밑줄 쳐봐. 일단 모순관계. 네 번째 줄에 무모순율 형광펜 밑줄. 기역, 니은 앞에 그런데 형광펜으로 세모. 그러니까 글 자체를 모순관계, 무모순율 하면서 그런대로 역접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미 EBS 연계 출제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EBS 연계나 기출 연계라면 1단락에 다 때려봤거든요. 1단락이 정보력 다 때려봤고 도입을 한 것뿐이야. 그러면서 1단락 마지막 줄 가능 3개, 2단락 첫 줄 가능 3개, 형광펜 밑줄 밑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단락 첫 줄에 또 가능 3개, 4단락 첫 줄에 또 가능 3개, 5단락 첫 줄에 또 가능 3개. 보입니까? 그래서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쪽으로 오세요. 잘 들어. 이게 평가원 지문의 특징인데요. 보통 1단락에 EBS나 기출을 연계하게 되면 정보를 다 때려박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모순관계, 무모순율은 그냥 도입의 역할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모순관계, 무모순율 나왔는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잘 들어. 정보량이 터져 있음에도 완결이 안 되다 보니까 처리가 불가해졌는데 이유는 알죠. EBS나 기출연계 쓰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다 터진 거야. 다 찢어진 거야. 왜? 모순관계가 뭔지 안 잡히거든. 니네 읽으면서 모순관계 설명이 돼요? 오케이, 설명해줘봐. 야, 모순관계가 뭐래?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대. 이게 정의니? 참 거짓의 관계를 설명했을 뿐이지 내가 아까 이쪽에 쓴 것의 아래쪽 일부 내용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줘도 필요가 없는 게 P와 나피는 모순관계인데 애들아, 전체 P와 U 전체가 참이면 P, 나피는 다 참이야. 둘 중 하나만 참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머릿속에 다 꼬인 거야. EBS 연계 전제를 안 해버린 애들은. 알겠어? 그러면서 그런데라고 하면서 주제 세팅. 그 주제 세팅이 뭐였다고? 네. 글의 주제 가능 3개였다고요. 근데 잘 들어. 이 가능 3개가 책 한 권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가능 3개 설명 다 했겠니? 절대 아니죠. 그러면 뭐냐? 다시 한번 가능 3개. 잘 들어. 두 번째 평가원 지문의 특징입니다. 여기가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정확히 기억하세요. 1단락에서 2단락 넘어간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 3개 주제 세팅. 흐름, 주제 세팅된 가능 3개. 진짜 이 지문은 전부 다 갓단락의 첫 단어가 심지어 다 가능 3개야. 보면 알겠지만. 그럼 뭐야? 가능 3개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지만 파악하면 글은 다 뚫리는 거거든. 근데 너희는 완결도 안 된 정보인데 그거 처리하느라 다 작살. 이해도 안 되고.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으니 선지 판단 안 되겠죠? 선지 판단 안 되니까 와리가리 발췌도가 다 터져나가지. 왜?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만 쓰고 열심히 틀린다니까. 제발 미련한 짓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모순관계, 무모순연으로 도입을 하고 가능 3개 세팅하고 그럼 여기서 가능 3개를 세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흐름이 한번 끊겨요. 그래서 3단락에서는 가능 3개와 전통 논리학을 비교 대조하는 형태로 가고 그리고 또 4단락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유가 얘가 사실은 42번에 쓰이는 독립성 있는 성격의 단락이었어요. 그래서 형광펜을 잘 들어.
1, 2달락 넘어가서 2, 3달락 사이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주시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주시고, 2, 3달락 사이를. 이, 3달락 사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4달락은 이렇게 독립되게 잡아주시고, 그럼 글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글 전체 관통하는 가능세계라는 틀에서 여기는 뭔가 새로운 흐름, 여기도 독립된 흐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뚫어 볼게요. 파란색 펜 들고 따라오시면 돼요. 필기할 시간 줄게. 자, 30페이지 왼쪽 노란색에다가 얘 필기해봐. 1분 줄게요. 1분. 시작. 필기하면서 생각 정리될 거니까 필기하고 시작할게. 1분 딱 주겠습니다. 필기 시작. 자, 다시 봅시다. 파란색 펜 들고 따라오세요. 1달락 위에다가 쓸게. 왼쪽 위에다가. EBS 플러스 기출연계 시 1달락 사전정보 세팅이라고 적어주세요. 빨리 적어. EBS 기출연계 1달락 사전정보 세팅. EBS나 기출연계를 하면 1달락의 사전정보 세팅을 합니다. 1달락 첫 줄 옆에다 써. 도입 정의. 모순관계에 대한 모순관계로 도입하고 정의인 듯 보이나 사실은 정의가 아닌 도입과 정의라고 쓰시고,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세모. 다시 한번 읽어볼게.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가 모순관계야. 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임의 명제가 피면 피와 나피는 모순관계야. 이미 말이 안 되는 게 보이죠. 전체 입학 유 전체가 참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 1문장, 2문장 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수정답이다 문제 잘못 냈다라고 나오는 거라고. 왜 그렇게 냈다고? EBS 연계니까. 봐봐. 모순관계는 뭐야? 이항관계고 피와 나피가 모순인 관계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야. 그러니까 둘 다 참, 둘 다 거짓은 안 돼. 그럼 피와 나피는 서로 모순관계구나. 그러면 1, 2문장은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EBS 연계를 전제하고 풀어봤다면, 전제하고 털었다면 여기는 털리는 거예요. 근데 전제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시죠? 자, 잘 들어. 기본적으로 정보량은 많지만 완결이 안 된다면 이게 최근 수능의 특징이고, 잘 들어. 완결이 안 되면 처리가 안 돼. 처리하지 마. 괜찮아. 이거 정보량 불충분해서 처리가 안 되네. 그냥 넘어가도 전혀 문제 푼 데 지장 없어요. 넘어가봐. 잘 들어. 내가 이 지문 수업은 최대한 EBS 연계를 배제하고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 여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EBS 연계가 전제돼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도 봐. 모순관계에 대한 정보 처리가 명확하지 않죠? 넘어가요 그냥.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피와 나피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 넘어가 일단. 그런데 세모. 봐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참이잖아. 다보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 참일 수도 있죠. 옮겼다면. 뭔 얘기지? 모순관계가 아니다? 아니다 세모. 봐봐. 이제 그러면 도입을 통해서 아니다 역접하면서 주제 세팅한 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현실과 다르게 그렇지. 경주가 아닌 곳으로 옮겼거나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다른 개성이 있을 수 있구나.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피와 나피 모두가 참 혹은 거짓인 가능성은 없지만 세모. 하고 싶은 얘기는 없지만 역접 뒤겠죠? 정보가 높아지는 거겠죠? 다보탑이 개성이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 2단락 초반부 가능세계 개념은 현관펜 밑줄 치면서 주제 세팅 가능세계구나. 그럼 나는 가능세계라도 정보 처리를 똑바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라고요. 그러면 2단락 초반부
필연성 형광펜 밑줄, 가능성 형광펜 밑줄. 봐. 가능세계 두 개에 대해서 필연성과 가능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필연적이다, 100% 참 또는 절대 참일 수 없는 두 가지 경우고, 가능성이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얘는 보통 우연성, 개연성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필기 좀 이따 하시고. 자, 2단락 첫 줄에 필연성 박스 1 100% 또는 0%, 가능성 박스 2 1에서 99%, 개연성 우연성이라고 적어놔. 그래서 가능세계에 관련된 여러 개념 중에 딱 두 개, 필연성과 가능성 개념만 정확히 하면 문제 다 풀려요. 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이죠? 2단락 초반부 주제 세팅하는 영역에서 필연성과 가능성 중요하지? 이거 제대로 뚫어 얘들아. 자, P가 가능하다 박스 2. 적어도 하나, 1에서 99라고 적어놔. 적어도 하나니까 1% 이상,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잖아요. 정확하게 1%는 아니지만 하나 이상. 성립. P가 필연적이다 박스 1. 모든 가능세계 100%라고 써놔. 됐죠?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필연성은 100% 참인 거,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는 거 1에서 99%. 그리고 봐봐. Q이면 Q이다. 이런 걸 처리를 못 하는데 제가 저쪽에다가 명제 써드리고 지워버렸네. 자, 봐, 얘들아.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중학교 때 명제라는 걸 배웠어요. 아까 필기한 거 있으니까. 명제는 뭐냐면 참, 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야. 그리고 고등 때 배우는 명제 중에는 조건이라는 말을 붙여서 조건 명제가 됐고요. 조건 명제는 뭐야? 조건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명제예요. 벌써 보이지? 야, 우린 맨날 뭐 하고 있어? 국어, 선지, OX 판정하고 있어요. 국어, 선지, OX 판정하고 있어요. 중학교 수준의 사고에 머무르고 있어요. 알겠냐? 조건에 따라,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런 사고 연습을 했는데 아직도 중학교 사고만 한다니까. 자, 다시 수학 시간이에요. 우리 잠깐만 수학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등학교 때 조건 명제는 조건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명제고, P, Q 이런 걸로 표현을 했는데, 잡아. P면 Q이다에 참, 거짓. 판별은 어떻게 하냐? PQ, 진리집합에 포함관계로 한다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P가 Q 안에 속했다면 얘는 참이에요. 이렇게. 됐어? 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시간 내용이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 저는 예체능이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낸다, 수능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Q이면 Q이다. 봐. Q이면 Q이다. 당연히 포함되죠? 참이겠죠. 됐어? Q이면 Q이다. 옆에다 써. 친절하게 필연적이라고도 해놨네. 필연적이다. 100%. 모든 가능세계 성립이다. 100%. 됐죠? 필연적이다. 항상 성립이죠? 100% 성립이죠. 100% 써놔. 다부타부 경주했다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다. 가능하다 옆에다 1에서 99%라고 써놔. 어떤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떤 세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연적이다. 우연성이다. 써놔. 끝났죠 그러면? 2단락 내내 하는 얘기는 가능세계의 필연성과 우연성,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 봐봐. 1단락은 가능세계를 도입하기 위한 역할일 뿐이고요. 2단락은 가능세계의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일 뿐이야. 가능세계의 필연성은 100% 성립, 모든 가능세계 성립. 가능성은 1에서 99% 성립, 적어도 하나 이상 성립. 끝. 됐죠? 그러면 3단락.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 통한에다 세모, 우리의 일상적인 세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팅은 가능세계를 이제 적용하는 흐름으로 가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봐.
전통적 논리학자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딱 비교를 합니다. 이거 자체도 기존의 논리적인 접근에 대한 어떤 하나의 참교육이라고 나는 보이는 게, 자, 파란색 펜 들고 따라오세요. 두 번째 줄,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3단락 3단락 두 번째 줄.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고,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리고 나는 야, 기차 탔다면 나는 지각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세모. 자, 빨간색 펜 들어. 빨간색. 전통 논리학의 전통 박스 쳐서 왼쪽 통념이라고 써주시고 가로 열고 비판. 자,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볼래? 전통 논리학에서는 뭐라고 한대요? A면 B다라는 명제는 A가 거짓이면 B의 참거짓 상관없이 참이래. 나 좀 설명 좀 해줘. 뭔 소린지. 이거 글 읽으면서 이해하는 사람은 있으면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아마 이 시대에 존재하는 1등 천재일 거야. 잘 봐, 여러분. 지금 3단락 구조를 보면, 자, 가늠세기를 일상에다가 적용해 볼게.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차를, 자, 봐. 실제는 기차를 놓쳤어. 그래서 정시 도착을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야, 기차 탔으면 정시 도착했을 거야 라고 얘기한대. 그게 지금 3단락 4번째, 5번째 줄까지잖아. 그런데 라고 역접을 하면서, 잘 봐. 전통적 논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한대? A이면 B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잘 봐. 자, A가 거짓인 경우에, 봐봐. A가 거짓이면 B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경우의 수야. A가 거짓일 때 얘는 참 아닌 거짓이지. A가 참일 때 얘도 참 아니면 거짓이지. 네 가지 경우거든. 근데 뭐래? 일단 A가 거짓이면 뭐래? B가 참이든 거짓이든 얘는 무조건 참이래. 이해가 되냐? 일단 A가 거짓이면 B가 뭐든지 간에 다 참이야. 왜? 봐봐. 이게 최근 수능의 특징이라니까. 처리 불가해요. 그러면 제발 좀 처리하지 말고 글의 흐름을 잘 봐. 가능세기, 일상세기 적용해 볼게요. 실제로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차 탔으면 지각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 그런데 그럼 봐. 역접이죠, 지금. 전통적 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파란색 펜 들어. A 앞에 그럼에도 세모. 그럼 봐. 또 다시 전통적 논리학자들이랑 역접이지. 그럼 얘들아 잘 봐라. 볼 필요도 없어, 지금. 여기 내용과 역접이고 또 역접이야. 그럼 이 두 내용은 당연히 같겠죠. 맞잖아. 역접 다시 역접이니까. 이해됐어? 다시 얘랑 얘가 역접, 다시 얘랑 얘랑 역접이니까 얘랑 얘랑 결국 같다는 얘기잖아. 결국 그러면 A에 나온 내용은 뭐라고요? 내가 만약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 물음표 Q. 그러면서 물음표 Q. 대답 A가 글의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겠죠. 됐니? 자, 봅시다.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기차를 탄 어느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마찬가지야. 기차를 지각을 한다고 봅시다. 기차를 정시에 탔을 수도 있어.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기차를 못 탔어.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논리학 지문이야.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잘 들어요. 보통 수학의 30번 문제가 킬러잖아. 30번 문제가 킬러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봐봐. 기차를 탄 경우에는 지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기차를 못 탄 경우도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경우의 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현관펜 들어봐. 뭐라고 하냐면요. 3단락 밑에서 5번째 줄 유사성이 더 높다 밑줄, 밑에서 2번째 줄 유사하다. 결국 구조를 이렇게 잡았어. 일로 와. 자,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는 왜 그렇게 사고하나요? 아,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된다고. 자, 무슨 얘기야? 잘 봐. 기차를 탔으면 지각을 안 하는 게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높아요. 기차를 탔는데 지각을 하는 것은 유사성이 낮아요. 기차를 못 탔으면 지각하는 게 유사성이 높아요. 기차를 못 탔으면 지각을 안 할 확률은 유사성은 낮아요. 이거라고. 자, 어려우면 이것만 봐. 자, 기차를 탔으면 지각을 안 할 현실 세계의 유사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 탔으면 지각 안 할 거라 그런다고. 끝. 그럼 3단락 내용도 끝났어요. 4단락 내용도 간단해. 가능색의 특성 4가지 끝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 40원 풀 때 풀게. 처리할게. 나머지 5단락은 요약 정리하면서 끝. 됐어? 이런 글이야, 얘들아. 다시 일로 와봐. 지금 이 글이 얘기하는 건요, 간단하게 이거 끝이에요, 그냥. 무슨 관계, 무무순율 도입해놓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어가요. 주제 세팅하는데 가능세계에 대한 주제 세팅을 했고 2단락 초반부 가능세계 제일 중요한 건 필연성과 가능성인데 필연성은 100% 참이에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이에요.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 있는 거고 1에서 99% 적어도 하나 이상은 성립인데 그것은 가능세계에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능세계에 유의미한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전통적 논리학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왜 다를까요? 현실세계의 유사성 때문이에요. 4단락 가능세계 특성 4가지 있어요. 45 문제 풀 때 쓸게요. 끝.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3단락 설명해주면 이거야. 야, 우리는 기차를 탔으면 지각 안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현실세계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끝. 이해됐냐? 봐봐.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다 긁어 온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능세계가 그래 주제구나. 가능세계가 그래 주제구나. 가능세계는 항상 성립하는 100% 필연적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에 성립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걸 현실세계에 적용하면 현실세계의 유사성 때문에 사람들은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됐죠? 4단락은 독립문화, 5단락은 요약정리 끝.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구조를 털고 정보가치를 털어서 출제한 사람의 의도 설계를 파악해서 이런 얘기, 이런 흐름, 이런 사고 흐름을 잡으라는 걸 해주면 되게 쉬워지는데 못하니까 되게 어렵다고.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쓴 현관펜 말고 다른 색깔 현관펜 들어. 집중해요. 제 수업 어렵고 빨라요. 다만 중간중간 필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통해서 집중력 회복해야 되는 거야. 다른 색깔 펜 들어. 빨간 색깔 펜 들어. 39번에 1번 선지. 배중률에다가 박스 옆에다 써. EBS 연계 가로 열고 주제 정보가치 높음.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39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대부분은 발췌독으로 풀어요. 근데 봐봐. 아까 우리 필기한 걸 보면은 EBS 지문에서 배중률이 굉장히 중요했죠. 맞잖아. 얘들아 봐봐. 38페이지 가봐. 교재 37페이지 잠깐만요. 교재 33페이지 가봐. 교재 33페이지 가면은 4번 문제. 배중률을 무슨 관계에 적용할래? 반대 관계에 적용할래? 문제 나왔죠? 다시 와. 29페이지, 28페이지로. 지금 무슨 얘기예요? EBS 연계까지 전제했을 때 배중률 같은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니까 갖다 냈다고 이렇게. 알겠어? 어쨌든 여러분 발췌독 했으면은 4단락에서 찾을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자, 파란색 펜 들고 배경지식이나 EBS 전제하지 않고 푸는 방법 설명해 줄게. 자, 파란색 펜 들어. 1번 선지 옆에다 써.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일단 잘 들어. 아까 우리가 성속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주제 구조를 털고 나면 거의 정답이 보여야 돼요. 근데 얘처럼 안 보이는 경우는 그때 좁히고 발췌독 하는 거야. 그래서 써놔. 가로 열고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필족발 써놔. 필족발.
필족발선은 필족발, 필요시 좁히고 발제도. 자, 2번 선지. 모든 가능한 명제 1에서 99%라고 적어놔. 그럼 얘들아 봐봐. 모든 가능한 명제 100% 성립은 아니잖아. 가능한 거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 이상. 그러면 1에서 99%지? 그럼 봐.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 성립해야 되잖아. 성립한다 옆에다 100%. 2번 틀린 거 바로 보이죠? 성립한다 옆에다 100%. 3번 선지 봐. 필연적 명제. 필연적 명제 100% 성립. 성립하지 않는다? 필연적 문제는 100% 성립해야 되는데 얘도 아웃. 3번 선지. 일단락 도입이라고 써. 일단락 도입부 보면 될 것이고. 5번 선지. 전통적 논리학에 따르면 3단락이라고 쓰시고. A가 아니라 B의 참거지 상관없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39번 같은 문제가 이게 연계가 없었으면 또 애들이 막 발치독하다가 여기서 이 멘탈 터지면서 다 터진 거야. 근데 봐. 선생님처럼 주제 구조를 잡았으면 방금처럼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해 있고 필기친 데서 선지가 보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내용이 어그로가 안 끌려갈 거라고요. 40번 문제 봅시다. 기억, 니은 밑줄 치시고 위에다 써. 적용. 지문 원리, 선지 적용이라고 써. 지문 원리를 선지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봐봐. 다보탑의 경주에 있다는 기억 명제는 현실일 뿐이에요. 근데 가능세계를 생각하면 옮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1번 선지 옆에다 써. 가능세계, 박스 2, 가능성. 그러니까 1번 선지는 가능세계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털 수 있는 선지죠. 40번에 2번 선지 봐.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Q.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 Q. Q이면 Q이다 라는 명제죠. 옆에다 써. 100% 필연적이라고 써. Q이면 Q이다. 100% 필연적 명제죠. 40번 2번 선지.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 Q이면 Q이다. 100% 참인 명제, 필연적 명제. 그럼 봐. 다보탑은 개성이 있어야 되지. 기억 경주에 있다는 거짓이죠. 정답 2번이네. 그래서 이해됐어요? 존나 쉽다니까. 제대로만 사고름 잡아주면. 근데 그걸 못 잡으니까 계속 발치도하면서 꼬이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 자, 41번. A에 대한 답. A에다가 물음표 Q, 답에다 대답 A, answer, 땡땡, 유사성이라고 적어놔. 현실 세계의 유사성이죠. 자, 현관펜 들어, 현관펜 들어, 현관펜 들어. 1번의 유사성, 2번의 유사성, 3번의 유사성, 현관펜 밑줄, 밑줄, 밑줄. 정답이 1, 2, 3번 중에 하나겠죠? 왜? 봐봐. 아까 A가 뭐 질문이야? 야, 우리 왜 그렇게 일상생활에선 얘기를 하니? 유사성 때문에요 라고 대답을 해줬잖아. 유사성이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럼 일로 와봐. 우리는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세계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정보가치 높은 거에 집중해서 이해를 했잖아, 이미. 그럼 바로 3번 선지 딱 봐.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를 할게요. 내가 지각을 하는 가능세계는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서 유사성이 낮잖아. 알겠어? 얼마나 쉬워지는데 이걸 언제까지 발췌독을 하실 거예요? 42번 아까 설명했던 대로 뭐라고? 이거는 EBS 연계라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번을 EBS 연계 전제 없이 풀어볼게요. 자, 파란색 펜 들고 4단락. 얘들아, 수업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자, 봐. 4단락. 첫 줄. 첫째 세모 1, 일관성. 그 아래 가능하지 않다면 0%.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0%. 그러니까 일관성은 뭐예요? 가능하지 않다 빵 프로면 가능세계도 없다 빵 프로. 둘째는 세모. 포괄성 넘버 2. 가능하다 1에서 99%. 존재한다 밑줄. 화살표 연결. 셋째 세모 완결성 밑줄. 그 아래 배중률 밑줄. 즉 세모 밑줄. 반드시 하나 참이다 밑줄. 넷째 세모 독립성 밑줄. 오른쪽 넘어와서 위에서 세 번째 줄 W1과 2는 서로 다른 시공간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 얘들아. 이렇게 4단락 내용을 근거로 1. 일관성 2. 포괄성 3. 완결성 배중률
4. 독립성인데, 자, 다시 한번. 일관성이라는 놈은 0%면 가능색이 없다. 포괄성, 가능하다면 가능색이 존재한다. 얘는 둘 중 하나 반드시 참이다. W1과 W2는 단절돼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지 판정을 하면요. 42번 문제는 당연히 1번. 맞는 것 같아. 왜? 완결성, 대중률 둘 중 하나 참이라고 했으니까 맞고, 또 독립성도 구분된다고 했으니까 맞고, 2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 포괄성 1에서 99%, 그런데 쓰지 않는다. 오케이, 아웃. 3번 선지 완결성, 대중률 둘 중 하나 참이다. 얘도 맞고. 4번 선지 포괄성 1에서 99% 가능하다. 가능 세계들이 있겠고, 얘도 맞네. 도대체 어떻게 풀지? 잡아. 근데 4단락을 다시 보면 뭐라고요?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1단락에 세팅된 모순관계에 있어서 흐름인데, 지금 42번은 봐봐. 일단 반대관계잖아, 보기는. 그리고 반대관계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보기를 봐봐, 보기를. 두 번째 줄.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은 가능하대. 둘 다 거짓도 가능하대. 근데 얘는 둘 중 하나 반드시 참. 그럼 보기 따라 보면 얘는 잘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 반드시 참. 보기 따라 보면 둘 다 거짓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문 내용으로 보나 보기 내용으로 보나 정답이 중복돼서 엮이는 건 4번밖에 없구나. EBS 연계가 없더라도 이렇게 문항의 설계와 구조를 분석해서 사고름을 따라가주면 정답은 특정이 된다고. 아시겠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존나게 어려운 게 맞아. 왠 줄 알아? 역대 수능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지문. 즉 수능 역사 28년 역사의 제일 어려운 국어 문제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반만 이해돼도, 아니 절반도 필요 없어. 오늘 수업의 30-40%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올해 100분위 100 1등급 매우 가능성 높습니다. 잘 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또 올려줄 거고, 이 주간지에 원론서라는 해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주간 루틴 진행. 자, 수업 이제 마무리 지을 테니까 필기 1분 30초 필기 2분씩 잡아주시고, 필기하면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6시 10분 정도에 라이브 송출 마무리 지을 거고, 필기 잡아주세요. 필기. 자, 여러분 이제 수업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간 과제나 이런 것도 차차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강의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수업 시간은 공지한 대로 변경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서도 시간표를 조율하기 전에 약간 OT 성격으로, 석간 성격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약간 녹화 영상 보내줄 목적 플러스 라이브 송출 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구체적인 과제 수업 시간 관련된 거는 또 오늘 저녁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필기 정리하고 질문.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눈복습 20분 하고 식사든 뭐든 하시고, 뭐 다른 일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바로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방금 톡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이미 프리시즌도 한번 진행이 된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거 감안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괜찮고 어쨌든 여러분의 다양한 상태, 다양한 등급에 해당하는 버전별 해설 및 수업도 진행되거나 보충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딱 그냥 이거야. 지문에 근거해서 선지 판정하는 거는 되게 일부의 사고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구조를 털면서 가치를 판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보이면서 출제자가 의도하고 설계한 사고 흐름이 잡히고, 그러면 자연스레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된 상태, 주제에 대한 이해가 된 상태, 선지에서도 쓸데없는 세부 내용에서 어그로 끌릴 게 아니라 정답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잘 들어요.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출제하는 사람도 의식 무의식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주제 관련된 선지가 정답 확률이 문학, 비문학 통틀어서 약 87%예요. 그래서 주제만 제대로 사실은 잡아내도요. 지금 1컷이 아마 88에서 뭐 9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라면 그냥 1컷 나와요, 그냥. 대단한 능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습관만 조금 교정해주면 되고, 그 교정은 잘 들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 진행한 거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복습하고, 영상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다 끝났어. 영상으로도 복습하고, 잘 들어 지금 수업 교재, 그 다음에 주간지 다시 회독, 그런 머릿속에 입력이 됐죠? 여러분 손으로 써야 여러분이 자기 공부 내공이 쌓입니다. 그렇게 진행. 잘 모르는 거는 개인별로 담당 멘토 쌤들이 오늘 밤 내일부터 쭉 해가지고 케어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모르는 거 잘.